반갑습니다. 저는 통일사회복지 포럼의 학술분과장을 맡고 있는 김학영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또 추워지고 있는데 월동 준비 잘 하셔서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그런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2차 통일사회복지 포럼 이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는 사실 지난 1차 포럼에서는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갖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또 들었었는데요.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또 우리와 닮은 점이 무엇인지 우리와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북한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최근에 북한에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들으시면서 우리가 통일 한국을 위해서 사회복지에서는 또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까 함께 고민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귀한 강의를 맡아주신 강사님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강동환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동아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민족화해협력위원 정책위원 등과 같은 이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그 현재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그 강동환 교수님께서는 이 통일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셔서요. 대학 교수라는 말보다는 통일 덕후라는 말이 더 듣기 좋고 그렇게 불렸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그 통생통상 유튜브 TV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통생통사 TV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우리 선생님들께서 모두 같이 이 통생통사 TV도 열심히 구독하셔서 같이 통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들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실 강동환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그 저술 활동들, 논문을 또 집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약 20권 이상의 통일과 관련된 또는 북한과 북한 사람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출판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저술하신 책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여러 현장들을 또 다니시면서 통일의 관점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이제 그런 의미 있는 책들을 많이 또 집필하고 계셔서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선생님들도 그 책들 한 번씩 꼭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강동환 교수님께서는 워낙 현장을 다니시면서 통일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시라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북한 사회의 변화,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최근의 소식들을 교수님으로부터 많이 들을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교수님께서 직접 이 좋은 이야기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소개는 이렇게 줄이고 교수님께 강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동아대학교의 강동환입니다. 먼저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신 통일사회복지포럼 양옥경 회장님과 또 앞서 소개를 해주신 우리 김학영 학술분과위원장님, 또 준비해 주신 우리 허세미 간사님, 그리고 아마 퇴근 중에 또 이렇게 접속하셔서 이 포럼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또 굉장히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저도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 부산까지 내려오는 길인데 아침에 9시 출발했는데 겨우 지금 한 30분 정도 전에 도착을 해서 마침 이제 준비를 했고요. 또 앞서 굉장히 자세하게 또 부끄럽게 사실 소개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통일에 대해서 그냥 통일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미쳐야 미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느 한 곳에 미쳐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표현인데 아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통일과 또 통일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분야를 위해서 귀한 연구와 또 활동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일단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이 북한 쪽이고 화면 위쪽에 보이는 것이 중국 방향이죠.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아마 북중 국경에 답사를 다녀오신 분들은 이 파란색 라인과 빨간색 라인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빨간색 라인은
우리가 그 백두산 관광을 가면 큰 버스가, 대형 버스가 이제 주로 다니는 라인이고, 이 파란색 라인은 제가 현지에 가서 주로 북한을 찍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서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북중 국경에 가까이 다가가야만 북녘의 모습을 잘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길이 보이는 곳은 어디든지 차를 타고 들어갔고, 또 이 지금 보실 사진들은 아마 그 코로나 이전까지 다녀오신 상황에서는 가장 최근의 북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대부분 그 새를 찍는 아주 큰 망원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뭐 보통 압록강과 두만강 건너에서 사진을 찍긴 하지만 그래도 긴 망원 렌즈로 고성능의 망원 렌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식별이 가능하고요. 또 북중 국경에서는 사진을 찍는 게 엄격히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산 위에 올라가거나 또는 뭐 숨어서 대부분 찍어온 그런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제가 그 책을 냈는데 이 사진 대부분 이제 사진을 가지고 쓴 책들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 평양밖 북조선이라는 책, 또 2019년에는 그들만의 평양, 그리고 2020년 작년 12월이죠. 평양 882.6km라는 책을 발간을 했는데 세 책 모두 공통적으로 평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사실 평양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약 10여 년 전에 평양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최근에 평양 이외에 이 북한의 특히 북중에서 바라본 북녘의 모습은 어떨까 이런 궁금증으로 이 득경에 가서 이제 주로 사진을 찍어 왔는데 보시면요 사진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북한 사회나 또 북한 주민들 살아가는 모습 또 무엇보다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 통일 과정이나 또 통일 이후의 사회 복지와 관련해서 아마 그 연구하고 또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의 북녘 사회에 그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겨울이 아닌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북중 국경을 달리면 대부분 이런 모습들의 그 풍경을 압록강 건너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돼지가 있죠. 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뭐 멧돼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멧돼지 아니고 실제로 그 이 집돼지입니다. 북한에서 보통 이렇게 돼지를 방목을 하기 때문에 네, 집돼지이고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뭐 색감을 보면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참 우리보다 뭐 이렇게 참 한가하게 그렇게 또 굉장히 낭만적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죠. 제가 그 빨간색으로 이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사실 이 여성이 왜 이제 제가 그 이 모습에 그 주목을 이제 하냐면 저희는 사회 분야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북한 여성들이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또 그 생활의 모습들 이런 걸 가지고 현장의 모습들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빨래를 하고 있는 여성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이 패션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해 보이지 않습니까? 원래의 모습은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옷을 지금 벗은 거죠. 속바지를 입고 있었던 모습이었고 나머지 여성들이 앉아 있는데 사실 이 여성도 저한테 굉장히 주목이 되었지만 저는 이 앉아 있는 어머니와 아이에게 굉장히 눈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옆에서 지금 노란색 꽃을 꺾어서 지금 만지고 있는데 제가 이 장면만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이 장면인데 엄마 옆에서 아이가 꽃을 꺾고서 그 하고 있고 또 보면 뭐 PT병도 보이고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잘렸지만 전체 화면에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밖에 보면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장난감이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뭐 꽃을 꺾어서 물에서 이렇게 정돈을 했었는데 분명히 오늘 어딘가에 저 꽃이 놓여져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고 있는 옷 또 표정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아까 여성들이 앉아있던 그 자리 말고 그 옆으로 제가 카메라를 돌려서 촬영을 했는데 빨래를 하고 있는 군인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만 나와서 뭐 이 강변에서 이제 빨래를 하는 게 아니고 인근 초소에 있었던 그 군인들도 나와서 옷을 빨고 또 그렇게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한여름이기 때문에 또는 가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강변에 나와서 빨래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집안에서 빨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겨울에 보면
이건 이제 다른 장면인데 겨울에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뒤편으로 보이는 거는 집은 다 북한 쪽이고 화면에 보이는 그 하얀색은 압록강이 지금 얼어 있는 겁니다. 얼어 있는 압록강 위에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그 집 앞으로 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길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 얼음 위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겨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또 분명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 강변뿐만 아니고 이건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 북한에 이제 단층 주택도 있고 또 3층 주택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파트를 제가 촬영을 했는데 역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흔히 뭐 우리도 여기서 쓰고 있는 남한에 쓰고 있는 빨래대 위에 이 빨래를 널어 놓은 게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펌프인 거죠. 이 아파트 앞에 지금 펌프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펌프가 한 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아파트에 이 동에 들어가는 출입구마다 펌프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여기에도 또 하나의 펌프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지금 이걸 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마중물이라고 얘기하는 예전에 사용했던 그 펌프이고 이 아파트 앞에 보면 작은 여기 그 흰색으로 건물이 하나 있죠. 이게 요 부분인데 이게 초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북한의 인민반 초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민반 초소가 집 앞에 하나씩 다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국은 이 겨울에 가보면 이런 모습이죠. 이거는 제가 좀 더 그 빨래를 하고 있는 한 분을 확대를 한 건데 얼굴 표정이나 보면 굉장히 주름진 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얼음 위에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강변에 나와서 빨래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뭐 북한에서 그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또는 뭐 그 수도를 틀어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 뭐 이런 모습들이 아마 생활이 굉장히 이제 어렵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생 한 명이 아니 집에서 세탁기에다가 빨래를 하면 되지 왜 강변에 나가서 빨래를 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던데 아마 그거는 이제 당연히 그 상하수도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변에 나와서 한겨울에도 빨래를 하고 있고 이때 기온이 어느 정도냐면 영하 20도 정도가 됩니다. 실제 그 온도계로 기온으로만 그러니까 압록강의 체감 온도까지 감안하면 거의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죠. 우리가 보통 그 소설 속에서 보면 뭐 압록강과 두만강의 칼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느 정도 추위였냐면 그냥 날카로운 송곳으로 누군가가 제 얼굴을 핥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추운 뭐 춥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제가 사진 한 컷을 찍기 위해서 장갑을 벗으면 사진 한 컷 찍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이 정말 떨어져 나갈 것 같이 그렇게 손이 시려운데 거기에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 북녘 여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빨래만 하러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 북한에서 이제 수지통이라고 얘기하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와서 물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에 보면 지금 구멍이 이렇게 얼음에 뚫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어 있는 강물에 구멍을 내서 거기에서 지금 물을 받고 또 빨래를 해서 가는 모습인데 한겨울에 대부분 이 북녘 여성들이 이 물통을 그냥 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썰매를 이용해서 이 물통을 주로 이용해 가고 있는데 제가 앞서 그 유튜브 통생통사를 우리 김학영 본과위원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이렇게 사진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장면들의 영상이 다 유튜브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지된 화면이지만 예를 들면 그 북녘 여성이 그 썰매를 끌고 물을 뜨고 가다가 또 물을 엎질러요. 그리고 그 걸어가는 길이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결코 집 앞에 바로 앞에 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유튜브 통해서 한번 영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성이 빨래를 하러 강변에 나오는 것도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건 군인이고요. 이 군인이 입고 있는 옷은 북한에서 이제 게털웨트라고 부르는 아주 두꺼운 옷인데 위에 보이는 건 초소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건 철조망인데 이 철조망의 문을 열어줘야만 군인 이 여성이 압록강에 나와서 빨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그 2중, 3중의 철조망 작업을 더 했다라고 계속 북한 관련 전문 언론을 통해서 이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간 지가 벌써 2020년 작년에 못 갔으니까 2019년의 모습인데 2020년, 2021년 이렇게 2년 동안 코로나 이후에 북한이 이 철조망 지금 보시는 것 외에도 2중, 3중의 철조망을 지금 쳤다 이렇게 계속 알려지고 있죠.
이건 여성들이 두 명이 지금 배추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길이 아니고 기찻길 옆에 있는 기찻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잘못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압록강과 두만강의 반을 딱 잘라서 반은 중국 거 반은 북한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압록강과 두만강은 공동관리 수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배를 타고 북한의 마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거기에 가면 이 좋은 유람선은 아니지만 뭐 그래도 그 유람선이 다닐 정도로 중국에서 그 정도로 분단과 관련해서 또 그 접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사진은 그 배를 타고 가서 배 위에서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추를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여성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배추밭에서 일한 것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는 거거나, 또 하나는 자기 집에 그 배추를 농사 지은 거를 장마당에 팔러 가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거리상으로 볼 때, 그리고 저 여성이 지금 걷고 있는 거리를 볼 때 장마당에 팔러 가는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탄 배가 한참을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여전히 이 두 여성은 이 기찻길을 걷고 있었고, 이 기찻길이 끝나는 지점에 그래도 조금 그 큰 도시 마을이 하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 마을에 이 배추를 지금 팔러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저 정도의 등짐을 메고 걸어가고 있는 여성의 이 거리가 상당히 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페이스북을 하는데, 아마 몇 년 전에 과거의 오늘을 페이스북에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4년 전인가 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사진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나고 봤더니 김장하는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김장하는 모습을. 그런데 그게 뭐 우리처럼 막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정말 김장을 하나의 그런 어떤 문화처럼 하는 게 아니고 생존의 방식인 거죠.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또 고향이 북쪽이신 우리 탈북민들이 관련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양을 김장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굉장히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이제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셨던데, 아마 지금 이때가 그 거의 10월 정도가 됩니다. 뭐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더 겨울이 빨리 오니까 지금 김장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배추를 또 풀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화면에 제가 동그라미를 빨갛게 쳐놨는데 작은 삼각형의 이 조형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그 뭐 당연히 아래쪽은 집인데, 그 빨간색 원 안에 있는 거는 우물입니다. 우리가 그 북중 국경에 가서 어떤 마을을 찍든지 반드시 그 마을에는 저렇게 우물이 다 놓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물 앞에 있는 건 어린아이들입니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어린아이 두 명이 물을 뜨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제가 사진에 담지는 않았지만 뭐 군인이 지나가다가 여기에서 그냥 뭐 발을 씻기도 하고, 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 야채 같은 거 채소를 갖고 나와서 또 씻고 뭐 그런 곳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이 우물이 겨울에 또 얼어붙거나 뭐 잘 이제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아까 보신 것처럼 압록강이나 두만강변에 여성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그 농작물을 옥수수하고 뭐 배추 같은 것을 심겨놓은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부분은 뭐 북녘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건이라는 소주제로 책에서 이제 사진을 이 정리를 한 모습인데, 역시 이 모습도 그 소달구지가 지금 앞에서 일을 하고 있고 뒤에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쳐놓은 건 제가 이제 표시를 해둔 건데, 앞에 소달구지는 뭐 지금도 우리 시골에 가면 이런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여성들이요. 제가 대부분 보통 이제 이렇게 질문을 강의 가서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 감시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물론 뭐 북한에 감시가 있는 거는 맞지만 최소한 여기서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바라보는 하나의 그 프레임 안에 또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강의를 가도 어떤 자리, 뭐 예를 들면 수강 그 강의를 듣는 분이 몇 명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 여성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꼭 감시하고 있다 이런 대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사진을 이렇게 그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저 부분만 잘라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지금 이 장면이 여기죠. 뒤에 이제 서 있는 이 나무는 우리가 보통 뭐 농촌에 시골에 가면 아주 그 마을을 지켜준다는 큰 나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류의 이제 나무인데 그 나무 앞에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고향이 북쪽이신 분이라면 이게 뭔지 단번에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게 북한 말로는 발방아라고 부르거든요. 발로 밟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발로 지금 이 여성이 네, 여기에 지금 발로 이렇게 밟으면
이 여성이 밟으면 원래 지금 여성이 3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은 여기 앉아서 이 빠진 것을 그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지금 3명이 이제 같이 밟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말로는 디딜방아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발방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거 보려면 어디 가야 될까요? 디딜방아, 발방아 보려면요. 네, 여기 민속촌 가야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 대학생들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이걸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거든요. 저도 40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일상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민속촌에 가면 저게 방아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지 이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쓰여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고향이 북쪽이신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이 과거의 기억들이죠. 기억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게 일상이었으니까 발방아라는 것들을 또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걸 기억이 나고요. 이 화면 지금 동그라미 제가 치지 않았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철봉같이 생긴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역시 이건 뭘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뒤에 가보니까 이게 해답이 풀렸는데 지금 여기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 철봉 옆에 철봉같이 생겼죠. 이 부분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 옆에. 근데 이게 뭘까 궁금했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한 달 뒤에 가니까 남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를 묶어 놨죠. 근데 이게 단순하게 이제 소를 묶어 놓은 거 똑같은 장소입니다. 아까 보셨던 그 디들방아인데 그 시간만 다른 거예요. 한 달 뒤에 제가 가서 촬영을 한 건데 이게 그 소를 묶어 놨는데 단순히 소를 묶어 놓는 용도가 아니고 그 소도 우리는 그 식용보다는 북한에서 이제 주로 일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말의 발굽을 달듯이 소 발굽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장소인 거죠. 그리고 이 장소가 여름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네, 시간의 변화만 달리해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한 건데 똑같은 장소인데 네, 이 모습이 여름이 되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뭐 많이 갈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북중국경을 갔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 백두산 관광 이렇게 한 번 다녀오고 나서 뭐 한 번 갔다 왔으니까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은 꼭 가시라고 몇 번이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진을 찍다 보면 아침에 이 똑같은 장소를 갔을 때랑 또 오후에 갔을 때랑 전혀 다른 모습이 보이거든요. 하루 사이에서도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만 되면은 가려고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좀 아쉽죠. 저한테는 너무너무 가고 싶고 또 정말 이곳에 가서 북녘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 왜 북한에 대해서 또 연구해야 하는지 또 사람을 알아가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통일은 어떤 것인지를 현장에서 정말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힘들어지면 늘 오히려 이제 이곳을 찾아가려고 했던 그런 곳인데 지금 가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고 이 장면은 역시 한 장소를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가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사진이 약간은 이제 좀 흐린 게 원래 그 사진 원본은 굉장히 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원렌즈의 성능이 좋은 걸로 제가 촬영을 해도 강 하나를 건너서 몇 킬로 전방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원본은 굉장히 사람이 작게 보이는데 그 찍어온 사진을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사진의 화소가 이제 높다 보니까 그 잘 깨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나마 이런 사진을 이제 좀 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찍을 때의 사진의 모습이 아니고 찍어온 원본 사진을 확대를 한 겁니다.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 장면만 따서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화질이 깨졌지만 자세히 보시면 여성이 지금 파마를 하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빨간색 이 모자 같은 걸 쓴 사람은 우리 보통의 여성분들 파마하고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쓰고 이제 말리고 있는 거고 이 아주 예쁜 모자, 이 핑크색 모자를 쓰고 있는 분이 미용사입니다. 근데 이 미용사는 이 마을에 사는 분이 아닌 거예요. 탈북민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 도시에 사는 그 미용사가 시골에 가서 이렇게 시골에 사는 여성들을 어느 날 다 그 창고 뒤편에 허름한 창고 뒤편에 모아서 미용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화면에 이 오른쪽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도구들이 지금 있죠. 뭐 우리 저도 이걸 잘 모르지만 네, 뭐 샴푸 같은 것도 있고 또 중화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물 분무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도구들을 갖고 이 여성이 지금 그 시골에 가서
미용을 해주고 있고, 또 제가 이걸 이제 가지고 사진하고 영상을 찍어 와서 탈북민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어떤 상황이냐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이 여성은 도시에 살고 있는 미용사고 장마당에서 뭐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시골 마을에 와서 저렇게 그 미용을 해주고 돈을 받기도 하지만 가을에 수확된 곡식으로 또는 뭐 이 야채 채소 같은 걸로 이렇게 미용 그 비용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어떤 단서? 뭐가 보이시나요?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뭐 이 여성이 입고 있는 쓰고 있는 모자, 핑크색 모자 사실 굉장히 세련돼 보이죠. 아마 그 시골과 또 도시에 살고 있는 여성의 뭐 차이 정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건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제가 이 여성이 지금 입고 있는 가운을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네, 뭐가 보이시나요? 네, 빨간색 가운 안에요. 찾으셨습니까? 네, 로레알 상표거든요. 우리 그 한국에 지금 뭐 한서희 배우가 그 전속 모델로 이 로레알의 전속 모델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에 로레알이 적힌 이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북중 국경이니까 뭐 나중에 제가 뒤에 장마당의 모습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한국의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로레알 가운 쓰여진 가운을 또 입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이 모습은 북한에서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단면 중에 하나인데 엄격히 말하자면 거의 이제 불법이기도 해요. 비법행위라고 해서 가끔 보면은 북한에서 그 나오는 것 중에 뭐 이동 그 시골 이동 그 미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단속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뭐 북한에서 이제 비법행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성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영상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다 똑같이 우리가 뭐 뽀글 파마라고 얘기하는 뭐 그냥 이렇게 파마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여성들 안에서도 자기가 아름다워지고자 하는 미적인 욕구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화면이지만 이 장면도 영상으로 있는 게 있거든요. 영상으로 보면 여성이 자기가 이렇게 그 거울을 보면서 파마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 머리의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과 거의 똑같은 거죠. 뭐 사실 살아가면서 이 북한과 남한의 어떤 정치 체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르지만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굉장히 또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뭐 여성이나 남성이나 미에 대한 욕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여성도 자신의 그 미적인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한번 꼭 보시면 그냥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체제가 그럴까 그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하게 됐는데 살아가는 또 사회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고 네, 유튜브인데 통일만 생각하고 통일을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통생통사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제가 지금 여기서 보지는 않고 그냥 넘어갈 텐데 이 여성이 물을 뜨러 와서 물썰매를 가지고 와서 이 물을 떠가는 그런 장면이 영상으로 있으니까요. 다음에 영상으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그 영상을 하면 시간도 그렇지만 또 이게 기술적인 문제로 막 자꾸 오류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플레이를 해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영생탑과 거른점투인데 이게 영생탑입니다. 북한 사회, 북한 체제를 얘기를 할 때 영생탑을 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운데 보이는 거는 이 탑인데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면 하얀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무 밑으로. 나무 밑에 보시면은 이 점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잘 몰라서 제가 다른 때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이 화면 지금 보이는 검은색은 다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자동차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탑이 지금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자동차고 이게 전체가 지금 사람들인데 이 탑이 이만하게 지금 세워져 있으니까 이 탑이 얼마나 큰지를 한눈에 봐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탑은 왜 영생탑이냐고 부르냐면 탑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탑은 영생탑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제가 탑 아래쪽만 지금 찍은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영생탑은 그 훼손하면 북한에서는 엄격히 정치범으로 생각할 만큼 우상화되어 있는 그런 이 장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마을에만 지금 영생탑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북한의 어느 마을이나 반드시 이 영생탑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단지 탑의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도 다를 수 있지만 이 탑에 새겨져 있는 글씨는 똑같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영생탑의 다른 형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 영생탑이고, 지금 이 영생탑이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 있는 이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그 용어는 모자이크 벽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동신문을 매일같이 이제 보면서 그 분석을 하는데, 거의 뭐 한 10일 단위로 이런 기사가 노동신문에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오늘 그 통일사회복지 포럼에서 뭐 모자이크 벽화를 모셨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통일사회복지 포럼이라는 단체에서 모자이크 벽화를 새로 세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기사가 노동신문에 거의 10일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 이 모자이크 벽화를 세웠다, 주민들이 뭐 돈을 내든지 해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 나오는 건데, 이 모자이크 벽화의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이 장면은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만 있는 장면인데, 이것은 제가 그 북중 국경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가장 위험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강이 이렇게 물길이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두만강이죠. 두만강이 여기 이렇게 있고, 이 앞쪽에 세우는 철조망은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이 멀리에 지금 북한의 마을이 보이는데, 이 마을이 그 북한의 마을을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를 타고 뭐 중국 쪽의 마을을 강변을 따라서 달리다가 뭐 시골 농목길, 조그만한 길이라도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만 있으면 무조건 들어가 본 겁니다. 갔더니 산이 구불구불 이제 그 길이 올라가서 산 위쪽에 올라가니까 이런 북한의 마을이 보였어요. 근데 앞에 이렇게 나무가 가려져 있고 철조망이 가려져 있어서 시야가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욕심을 냈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철조망 밑으로 지금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이렇게 사진, 그 탁 트인 시야에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굉장히 위험했던 순간인데, 한눈에 봐도 굉장히 높은 곳에서 지금 촬영이 된 거고, 철조망 안으로 제가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역시 여기도 빨간색으로 제가 그 표시를 해뒀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안에 들어있는 건 뭘까요? 바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의 구조를 보면요, 북중 국경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집의 가옥 구조나 이 마을 전체의 구도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협동공장이라고 얘기하는 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죠. 그리고 이 뒤편에 이 한 줄로 된 라인이 공공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모자이크 벽화, 영생탑, 그리고 여기에 그 문화회관이라는 것이 항상 있고,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역사연구실이라는 게 마을마다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 북한의 그 농촌의 가옥 구조가 돼 있다라는 것들을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여기에 지금 좀 길게 보이는 여기가 학교입니다. 대부분의 이 학교가 마을 옆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 학교의 모습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 장면이 북한의 그 마을 구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바로 이 산입니다. 이 산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부분인데, 네. 여기에는 협동공장으로 지금 논이 이렇게 다 개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다 밭이 개간이 되어 있죠. 산에도.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북한에서 얘기하는 뭐 그 떼기밭 또는 포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 개인들이 뭐 완전히 개인이라고 하지만 한 명은 아니거든요.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밭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기의 그래도 소유가 이 포션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나면 여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또 밭을 경작을 하고 있고, 뭐 한 떼기의 땅이라도 더 개간을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의 산에 지금 그래도 이거는 좀 나무가 많은 편입니다. 제가 이따가 뒤에서 다른 산을 보여드릴 텐데 거의 나무는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지금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부분 있죠, 모자이크 벽화와 영생탑, 이 부분만 역시 확대를 해보면요, 요것만 그대로 잘라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모자이크 벽화의 그림은 다르죠. 아까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 한금벌에 김일성, 김정일이 나와서 현지 지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대부분 시골 마을에 이런 그림에 그 모자이크 벽화가 많이 세워져 있고, 여기에 지금 그 영생탑이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과는 좀 그 모양은 다르죠.
여 밑에 보면 기단부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글씨는 똑같습니다. 새겨져 있는 글씨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 똑같은데 여기 아래쪽에 기단부에 보면은 뭔가 이렇게 써놨죠. 여기에. 네. 이 부분인데 이게 이제 그 뭘 써놨는지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이 사진은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이게 노래 가사를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무슨 노래냐면 김일성 장군의 노래거든요. 이게 장백산 구비구비 피어린 자구 압록강 구비구비 이런 노래인데 우리는 이 노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를 뭐 고향이 북쪽이신 그 탈북민들은 뭐 너무너무 잘 알고 김일성 장군의 노래인데 근데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노래를 또 어느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냐면 6.25를 경험하신 분들 어릴 때라도 분들은 이 노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어떤 자리에 가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실향민 분이신데 6.25 때 10살인가 그러셨대요. 그런데 이 노래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 노래를 기억하고 그랬더니 6.25 전쟁 당시에 그 공산군이 그 동네의 아이들을 다 모아놓고 맛있는 거를 줬다는 거예요. 먹을 거를 주고 거기에서 노래를 가르쳐 줬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그래서 그 노래가 지금 이 기단부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의 기억들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고 네, 이게 그 앞서 여기를 제가 지금 확대를 한 겁니다. 이게 요 부분인데 요 부분만 제가 잘라서 한번 그 집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바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거 뒤에 있는 이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요. 이건 공공 건물인데 여기에 지금 그 구호를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원수님 따라 하늘 땅 끝까지 또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말리마 속도 창조 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이런 구호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3대 혁명 대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강성국가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키자 이런 구호도 여기에 지금 보이고요. 아마 사진을 더 확대를 이제 하면 이 구호 밑에 있는 글씨까지도 저희가 이제 판독이 돼서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는 이런 구호들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북한 사회를 읽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북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특정한 정책인 메시지를 반드시 이렇게 구호로 써놓기 때문에 시기별로 어떤 구호들이 새겨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에 또 이 실마리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가까이 가서 이것들을 확인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찍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거는 찍을 땐 정말 그냥 저기에 집이 있고 여성이 그냥 자전거를 타고 간다 정도 아주 작게 보였어요. 다녀와서 그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에 이제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그 신고 방법이나 또 해탄동은 양강도 해산시에 있는 동네 이름이거든요. 거기에 인민반 22초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신고 전화번호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사진을 올렸더니 그 서강대 김영수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전화번호부 책을 저한테 또 이렇게 연구 자료로 활용하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또 비밀 그 취급된 북한 전화번호부 책을 가지고 계실까?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자료들이 결국은 우리가 북한을 해석하고 또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화번호 김영수 교수님께서 주신 책에 보니까 그 전화번호부 책에 뭐 공장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그 공장 전화번호도 물론 뭐 의미가 있겠지만 그 지역에 어떤 공장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북한 자료가 공개된 것도 없고 또 찾기도 어렵고 그런 것을 방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료든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북한 연구에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해탄동 22초소의 모습이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아주 큰 구호가 지금 붙어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라는 구호가 있고 이 가운데에 삼각형으로 보이는 게 북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아래쪽에 그 큰 건물들이 공무원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은 앞서 보셨던 그 농촌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마을이 이제 생겨났냐면 여기는 그 자강도에 있는 중강진이라는 곳인데 한반도에서 제일 춥다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중강진인데 정식 명칭은 이 마을의 이름이 3월 5일 청년 광산촌이에요.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3월 5일 청년 광산촌. 그래서 왜 3월 5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1962년
아마 62년인가 64년인데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62년, 64년 3월 5일 날 날짜에 김일성이 이 동네에서 이 광산, 철광석 광산인데 이거를 이제 개발하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래서 3월 5일 청양 광산촌이라는 이름이 됐고 북한에서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선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마을입니다. 왜 어떻게 선전하냐면 이 마을은 뭐 인민들이 그 지상낙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걱정을 안 한다고 늘 북한의 공식 문헌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그 선생님들은 뭔 걱정을 안 하면 낙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걱정. 무슨 걱정 안 하시면요? 뭐 아무리 그래도 대부분 다 의식주 문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마을에서 그 세 가지 걱정을 안 하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그 식량 걱정입니다. 쌀 걱정 일단 안 한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두 번째는 우리가 좀 다른데 땔감 걱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땔감. 그리고 세 번째는 물 걱정입니다. 그래서 쌀, 물, 땔감 이 세 가지 걱정을 안 하고 온 천지에 남새와 과일이 넘쳐난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지상 낙원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을은 아무래도 뭐 강산촌이고 또 선전 마을이다 보니까 지배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지금 뭐 북한에서 이렇게 수해가 나거나 하면 새롭게 집을 짓는다고 많이 그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북한 언론을 통해서. 그런데 그때 지어진 집의 형태가 지금 대부분 이런 형태거든요. 가운데 삼각형이 있고 양쪽에 두 채의 구조가 되는 형태인데 근데 집의 구조도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지만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라는 이 큰 구호 옆에 사회주의만 제가 한번 이렇게 따서 확대를 해보면요. 지금 사자 밑에 빨간색으로 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사자 밑에. 예. 이 점, 빨간색으로 보이는 점이 뭐냐면 제가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면요. 이게, 예. 사회주의만 제가 딴 겁니다. 밑에 뭐가 보이시나요? 빨간색 점이. 예, 여기서 보셨던 이 빨간색 점이 바로 15톤 덤프트럭입니다. 예. 이 덤프트럭이 저렇게 작게 점같이 보일 정도니까 이 구호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이 3월 5일 청양 광산촌의 마을은 밤이 되면요.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 불이 꺼질까요? 참고로 저희가 그 단동에 가서 바라보면은 중국 단동에서 보면 신의주가 보이잖아요. 낮에 신의주를 보면 그래도 북한의 뭐 5대 도시 안에 드니까 굉장히 큰 도시의 건물이 보이는데 밤이 되면 역시 신의주가 사라집니다. 거의 불을 안 밝히기 때문에 앞쪽에 보이는 단동과는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밤이 되면 아예 신의주가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이 마을도 역시 밤이 되면 불이 다 꺼질까요? 만약에 불이 켜진다면 어디만 불이 켜질까요? 구에만 불이 들어올까요? 네, 이 마을을 제가 밤에 촬영을 했는데 밤에 촬영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상상하신 그대로십니까? 위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만세,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가운데 부분은 불이 거의 안 켜지고 아래쪽에 이렇게 형형색색 네온 사인이 비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낮과 밤을 비교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 밤에 이 사진을 찍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거의 뭐 산촌 마을에 있는 그런 곳인데 정말 좀 네, 이 사진과 아까 그 철조망이 보이는 산 위에서 찍은 사진이 제일 힘들었던 그런 기억의 사진인데 근데 이걸 앞에 보이는 네온 사인을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면요. 네, 아까 보셨던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자이크 벽화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제일 밝게 보이는 하얀색 부분 있죠. 사진 왼쪽에. 네, 이 부분. 사진 왼쪽에 있는 이 하얀색이 바로 이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밤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네. 낮에 보면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이 모자이크 벽화 밑에 보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죠. 네.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만한 크기니까 거의 건물 정도, 정도 크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역시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옆에 있는 건물인데 이 옆에 건물에 지금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그런 건물이 있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역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 포장지로 지금 가려놨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뭘 지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한 달 뒤에 제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했던 건데 그 다음에 가니까
선전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람이 이 정도 크기니까 역시 얼마나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사진을 보고 조금 우리가 북한을 연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 정치나 그 이해관계에 따르고 또 진보 보수의 관계에 따라서 북한의 현상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이라는 현상은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분은 뭐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가 역시 이 마을을 이제 지나면서 이 산간 마을에 이렇게 화려하게 네온 사인에 불이 들어오고 있다. 그 김정은 시대 전력 사정이 굉장히 좋아지고 뭐 경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을 했던데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나가다가 그냥 이 네온 사인만 보면 북한의 전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뭐 인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실상을 따지고 보면 낮에 봤던 모습으로 보면 이 밤에 보는 이 모습은 선전 구호와 건물에만 지금 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은 전혀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밝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역시도 사진을 가지고 북한을 해석을 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사진은 찍는 사람에 따라서 의도한 바에 따라서 진실과 사실 사이를 오가지 않습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제가 바라본 북녘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환상 이런 부분이 아니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제대로 좀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물론 저희 의도가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뭐 북한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발전했고 모든 건물에 지금 뭐 이렇게 화려하게 네온사인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낮에 찍은 사진과 비교해 보면 그건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사진을 가지고 또는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게 이제 제가 그 구호를 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9년에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북녘에 보이는 대부분의 마을에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북한을 연구하는 그 학자분들 중에 김정은 시대를 선포를 하면서 이 김일성 김정일 선대의 흔적을 지우고 있다.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이제 지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게 뭐 완전히 흔적을 지운다라기보다는, 그리고 그 수령이라는 존재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령이라는 존재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적을 지운다라기보다는 김정은의 수령이라는 것을 좀 강화하고 강조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2019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지난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2021년 11월 4일 날 촬영을 한 건데, 여기는 제가 어디서 찍은 거냐면 그 강화도에 있는 통일전망대에서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기도 지금 영생탑이 보이고, 이게 이제 망원렌즈로 촬영을 했는데 거리가 거의 뭐 10몇 킬로 이상 되는 것도 있고 가까운 곳은 4km면 그 한강 건너서 북한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능 좋은 망원렌즈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그 구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요. 쌀로서 우리 혁명을 보위하자라는 아래쪽에 구호하고 위쪽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밑에 거는 좀 바랬고 위에 거는 굉장히 새롭게 이제 칠한 건데, 원래 여기에 구호에 이게 있었던 거예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근데 이 구호가 최근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건 지난달에 촬영을 했는데, 근데 이 마을뿐만 아니고 제가 그 강화도에 있는 여러 군데의 북한 마을이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사진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 마을뿐만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도 역시 이렇게 그 표지가 지금 김정은 동지 혁명 사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앞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 주장대로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의 어떤 그 김정은주의로까지 이제 그 학자분들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도 어쨌든 김정은의 혁명 사상이라는 부분들을 또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호를 통해서,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역시 여기도 제가 그 해산입니다. 해산인데 운동장을 촬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이 지금 조금 이렇게 그 화질이 낮게 된 건 찍어온 사진을 편집 프로그램에서 많이 확대를 하다 보니까 하소가 좀 끼어져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글씨를 다 판독이 가능하죠. 이게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만세라는 구호가 역시 여기에도 있었고, 이게 2019년이었으니까. 그리고 이건 지금 그 축구를 하고 있는 운동장이에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관중들이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시군 연합기업소 대항 군중 체육경기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 표지판이
지금 이렇게 있죠. 여기 표지판인데 요 자세히 보면 시군 연합기업소 대항 군중 체육 경기 대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많은 이 북한 주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부분 한번 보시면요. 요 사람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메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매대 행랑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음료수를 팔거나 아니면 북한에서 아이스크림이라고 얘기하는 에스키모를 팔거나 뭐 그런 걸 이제 파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이고 또 이게 연합기업소 대항이니까 뭐 이 기업소별로 사람들이 앉아서 또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지금 화면 아래쪽에 이 부분 한번 보시면요. 할아버지하고 아마 손자일 것 같아요. 그죠? 네, 아기랑 이렇게 나와서 또 구경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이 전체가 지금 이 운동장 안쪽이 이쪽이고 여기는 바깥쪽이죠. 네, 이게 해산종합운동장을 제가 촬영을 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11월 달에 지난달에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앞서 이 마을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있었는데 이 마을은 다른 마을입니다. 다른 마을을 제가 촬영을 한 건데 역시 여기에도 지금 멀리서 확인하면 여기에 위대한 김정은 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단 사진을 여기에 넣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구호들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북한 사회 변화를 볼 수가 있고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논에서 마지막 가을거지 추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이 모습이 최근에 뭐 지난달이니까요. 북녘에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고 뭐 이 모습은 제가 북중 국경에서 아까 우리 회원께서 보셨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북녘의 사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 하시던데 최소한 이 모습만 보면 뭐 코로나 이전에 앞서 보셨던 사진과 별반 다를 것은 없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아파트 창문을 찍은 건데 뭐 사실 창문만 보고 저 집이 잘 산다 못 산다 구별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근데 우리가 연구 차원에서 그냥 한번 보면 이 아파트엔 지금 15가구를 제가 찍었죠. 위에 하나 둘 세 줄의 집이 있고 이 대부분 한 집이 이제 하나씩인데 이렇게 보셨을 때 그래도 제일 살림살이가 나을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때 추정을 해보면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몇 번째 집일까요? 아마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이 가운데 집이지 않을까요?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집이요. 네. 왜 그럴까? 여기에 지금 요 집이죠. 네. 왜 그럴까 봤더니 노란색은 옥수수예요. 식량이 지금 가득 쌓여 있는 거고 빨간색하고 이건 옥돔이고 중요한 거는 이 검은색 판넬입니다. 태양열 판넬인 거죠. 태양광 판넬. 그리고 이 집도 역시 태양광 판넬이 있죠. 그래서 북한의 전기 사정이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처럼 최첨단의 태양광 판넬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뭐 전기를 가지고 불 밝힐 수 있는 정도의 그 정도의 태양광 판넬은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다 있지 않죠. 그거는 북한 사회에서 부의 격차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집들 15가구 가운데서 가장 살림살이가 좀 어려울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겉모습만 봤을 때 그냥 추정을 해보면요. 그냥 요 집 아니면 요 집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그런데 그래도 이 집은 좀 나아요. 이 집보다는. 왜냐하면 이 집은 창문에 그래도 비닐은 씌운 겁니다. 네, 이 창문의 대부분 보이는 게 유리창이 아니라 다 비닐입니다. 비닐을 씌운 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집이 있는데 뭐 보통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강의할 때 대학생들에게 저 창문을 바라보면서 저 창문에 유리가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냐라고 얘기하면 다들 웃죠. 창문에 유리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그런데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창문에 유리창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또 생각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제가 산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산일까요? 밭일까요? 산일까요? 밭일까요? 정답은 산에 있는 밭이겠죠. 산에 원래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나무를 다 베어낸 거죠. 땔감을 쓰기 위해서 베어냈고 이 밭을 지금 다 경작을 했죠. 어디까지 경작이 돼 있냐면 여기까지 다 경작돼 있습니다. 이 위에까지. 여기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고 이게 지금 협동농장이죠. 이 부분은 자세히 보시면 다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별로 다 구역이 다 나눠져 있고 여기까지 다 경작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뭐 조그마한 땅덩이라도 있어도 무조건 다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의 뭐 단면을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8시 정도가 됐거든요. 한 2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 준비한 그 PT가 한 130페이지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금 네, 거의 한 반 정도는 보신 것 같아요. 뭐 빨리빨리 보시더라도 그래도 사진이니까 빨리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제가 2019년 추석날 찍은 거예요. 네, 추석날 이 산소를 찍은 건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네, 여기에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그 뭔가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 길에 지금 사람이 있고, 여기가 다 산소입니다. 요 다 산소요. 이 하나하나가 지금 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추석날 아침에 지금 그 성묘를 하러 가는 모습들이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보였던 거죠. 네. 가족들이 앉아서 성묘를 하고 나서 다 같이 둘러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장면들인데, 제가 북중국경에 이렇게 가려고 하는 이유도, 우리 명절이 되면은 실향민분들이 임진각이나 망배당 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북중국경에 명절날 있으면 아침에 제가 어디에 산소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추석날 아침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바로 우리 탈북민들에게 보내드리면 그래도 명절 아침에 고향 땅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꼭 명절날은 제가 북중국경에 늘 갔고, 평소에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여기에 산소가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저는 아침에 제가 촬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랑 좀 달라요. 그 풍습이 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제사 뭐 차례 지낼 때 절을 2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중국의 영향인지 절을 3번을 하고, 또 우리 뭐 남자들만 뭐 이제 요즘은 또 한국 사회가 많이 그러진 않지만 제사 지낼 때 남성들만 절하고 여성들은 뭐 맨날 그 뒤에서 음식 준비하고 뭐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도 보였는데, 최소한 북녘에서는 남성 여성이 다 같이 함께 절을 하고 음식을 나누고 있고, 또 아이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도 아이가 있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추석날 모습. 이런 사진 이제 제가 그 탈북민에게도 보여드리고, 또 페이스북에 이렇게 당일날 올려놓으면 탈북민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죠. 우리 엄마도 지금 저기에서 계실 텐데, 이런 댓글을 다는데, 그런 모습들을 또 보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우리 지금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께서 왜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분단을 위해서 아파하고 있고 그 아픔을 치유하고 보듬는 것이 우리가 정말 북한을 연구하고 이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정말 사회복지라는 이 영역이 얼마나 귀중하고 또 소중한 가치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북녘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구호고, 이건 제가 유치원 타가소를 이제 촬영을 한 건데요. 아까 그 선전 마을에 이 타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을 제가 촬영을 한 건데, 북한에 가면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구호가 붙어 있으면 이 건물은 100%그 타가소 아니면 유치원입니다. 저도 평양에 갔을 때 김숙 타가소 이런 구호가 이제 붙어 있고, 또 북중국경에서 사진을 찍다 보면 대부분 다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유치원이나 타가소에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고향이 북쪽에 계신 분들에게 이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부럼은 부러움인데, 이걸 말씀드리면 대부분 다 알아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 노래가, 세상에 부름 없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이런 노래거든요. 아마 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이 노래 모르지 않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부름 없어라는 노래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김일성 개관상을 수상했을 만큼 북한에서 뭐 최고의 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가 북한 체제의 특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가사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그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이고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북한에서 당과 수령과 인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세상에 부름 없어라 노래인데, 네, 그래서 뭐 세상에 부름 없다 이런 이제 노래이죠. 그래서 유치원이나 타가소에는 반드시 이 노래가 이 가사가 이 걸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이들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죠. 이 흰색 옷을 입고 있고 이 소년단 아이들이죠. 그리고 검은색 이 한복을 입고 있는 건 선생님인데, 중요한 건 동상이죠. 동상은 누구의 동상일까요?
김일성의 동상인데 몇 살 때 동상일까요? 몇 살 때 김일성이요? 뒤에 보면 책보 같은 걸 메고 있고 학생이죠. 어린 이제 학생인데 이 동상에는 김일성 동상인데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가 있어요. 14살 때 김일성입니다. 네, 그거는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북한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14살 때 김일성이 평양을 떠나서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건너가는데 그 길이 바로 벼움의 천리길 또 광복의 천리길 뭐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이제 역사를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지금 그 길을 그대로 따라와서 여기에 지금 그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벼움의 천리길, 혁명의 천리길을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우리로 치면 중2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배낭을 메고 흙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얼마를 걷냐면 천리길 400km를 걷죠. 네, 천리길 평양을 떠나서 중국까지 가는 그 길인 거죠. 그리고 서울 부산 거리가 대략 한 400-500km 정도 되니까 뭐 그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장면을 제가 이 카메라로 또 잡을 수가 있었던 거고요. 이 아이들이 물을 뜨러 나왔죠. 압록강변에. 근데 이게 놀이로 지금 물을 뜨러 나온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은 그 밭에 물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물을 뜨러 나왔는데 영상을 한번 보시면 유튜브에서 제가 이 아이들에게 그 얘들 안녕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뭐 같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지만 나중에 욕을 해요. 네, 영상 속에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가라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하거든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참 뭐 남북한의 어떤 그런 차이도 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여성이죠. 엄마랑 같이 그 아이가 강변에 나와서 있는데 이 엄마는 강변에서 뭔가를 잡았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허리를 숙여서. 그럼 우리는 보통 다슬기를 잡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 탈북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거머리 그걸 잡아서 말려서 이제 팔면 약재로 팔기 때문에 강변에 들어가서 그걸 잡고 있다가 잠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이는 원래 혼자 강변에 놀고 있었고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순간적으로 촬영을 했는데 아마 지금 강의에 참석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여성분들이 계실 텐데 동일한 21세기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모습으로 뭐 여성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우리와 다른 과연 우리의 그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또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아이 입술에 핀 게 이게 영양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이게 이제 입의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자아이죠. 머리를 지금 깎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페트병을 줍고 있죠. 강물에 떠내려온 페트병을 지금 줍고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북한에서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원 재활용 때문에 이렇게 수지병들을 다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중국에서 떠내려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마당에 가서 팔면은 또 식량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사진을 찍으면서 망원 렌즈로 밑에서 위를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낭떠러집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은 곳하고 저는 이제 밑에서 찍었고 이 차가 다니는 곳은 굉장히 낭떠러지 높은 곳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 화물칸에 실려서 이렇게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농촌 동원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농촌 동원은 우리가 치면 농촌 체험 활동을 가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농촌에. 그 일손 돕기를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최근 일각에서는 뭐 북한의 아이들이 그 우리 아이들 다른 게 남쪽의 아이들은 맨날 뭐 학원 가고 방과 후에 게임하고 이러는데 북한 아이들은 뭐 시골에서 농촌 마을에 그 체험 활동 가고 뭐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놨던데 사실 그거 전혀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그냥 노동하러 가는 겁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이렇게 어떤 학교에서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저는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늘 뭐 대학생들의 강의를 할 때 늘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저렇게 하면 많은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는데 왜 북녘의 아이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침묵하는가라고 늘 반문을 하거든요. 우리가 안 되면 저 아이들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인권을 얘기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정치범 수용소를 얘기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특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북한의 인권의 모습 그거를 또 설명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뭐 다 쓰러져 가는 집들이지만 이 앞에 보면은 초소입니다. 하얀색으로 보이는 게 이게 초소고 중요한 거는 이게 CCTV죠. 감시 CCTV가 다 달려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CCTV고요. 뭐 북한의 그 철조망에 전기 철조망을 달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전기 철조망 시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철조망에 그 고압선 전기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건물 이런 모습이죠. 신의주를 찍으면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 신의주를 보면 야 정말 북한의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있고 뭐 우리랑 다르지 않네라고 얘기하지만 밤이 되면 이 도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불을 밝히지 않고. 그리고 이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뭐 이렇게 이제 건설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게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층수를 세운 게 철근이 아니고 나무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건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그 북한의 집의 구조인데 뭐 북에서 오신 분들이 1동 2세대 살았다, 1동 4세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1동 2세대 집이고 이거는 1동 4세대 집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문 개수를 세어보시면요. 대문의 개수가 4개입니다.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대문이 4개라서 1동 4세대 집인데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집들을 뭐 하모니카 주택이다 부르고 있죠. 이렇게 칸칸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모니카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그 농촌의 집의 가옥 구조는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사진에서 이 부분 있죠. 네, 할머니가 지금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 부분도 참 그 재밌는 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해보니까요. 잘라서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할머니가 뭐 이 그 옥수수 같은 거를 지붕에 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판입니다. 요거. 이거 용도는 뭘까요? 요거. 그냥 나무판으로 지금 되어 있죠. 네. 궁금하시죠? 네, 뒤에 가서 다른 사진으로 제가 아마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안 넣었으면 다시 확인을 해드리고요. 이 사진은 정말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시야에 보이는 모든 그 시야에 이 집들에서 다 굴뚝에 연기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가시거리에 있는 모든 집들의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죠. 우리가 시골에 가면 뭐 굴뚝 한 개에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경우는 봤지만 이렇게 그 뒷부분에 심지어는 아파트까지 다 연기가 나고 있고 여기에 사진에 지금 하얀색으로 점이 다 찍혀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개인 집들에 나는 굴뚝의 연기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신의주예요. 여기는 해산이고 해산은 양강도의 도청 소재지고 신의주는 그 평안도의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땔감을 떼기 때문에 새벽녘에 해 뜨기 전에 나가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모든 가시거리에 이렇게 연기가 다 나온다고 하는데 사진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나중에 꼭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이 사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진입니다. 이게 북중 국경에 답사를 이제 가시거나 담동에 가시면 그 압록강 건너에 보이는 신의주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보고 역시 또 김정은 시대의 경제가 좋아졌고 뭐 굉장히 이제 이 경제 나아지고 인민사회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세요. 물론 이제 북한을 연구한 학자분 중에 근데 이 사진을 제가 그 시간의 순서대로 이렇게 찍어봤거든요. 이 건물이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점점 모양새를 갖춰가면서 나중에 이렇게 둥근 형태로 변합니다. 더 지나면 이런 형태가 돼요. 둥근 형태죠.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근 형태의 건물을 보면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한국에 이런 건물 없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아파트, 이게 이제 35층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저렇게 건축 구조로 이제 만들어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김정은 시대 획기적인 변화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진을 이제 망원 렌즈로 겉모습만 말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 이 사진의 지금 이 부분 있죠. 윗부분 가장 꼭대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여기 부분만 그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요. 제일 꼭대기에.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요. 안전띠라고는 이 줄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선이라는 게. 이거 하나밖에 지금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위치가 가늠이 안 되지만 이 앞서 사진으로 보면 여기입니다. 제일 꼭대기. 이 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뭐 부실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개인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 전혀 사실 채워지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진에서 지금 요 부분이죠. 여기 장면을 요 부분인데 이게 그 구호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요 부분을 또 그 확대를 하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천년책임 만년보증. 이게 김정은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의 모든 그 영역에서 질 제고를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다 보니까 이런 구호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깜짝 놀라시는 게 이게 35층 고층 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는데 미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여성이 이 안에서 시멘트를 이렇게 그 뭐 버무려 주면 여기에서 이제 이걸 그냥 이렇게 바르는 형태인 거야. 그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죠. 한 칸 한 칸씩. 이게 줄은 지금 이 레일을 타고 내려온 거고요. 예,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레미콘 가지고 뭐 작업하고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여전히 우리가 그 북한의 서비스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 이동수단이 이제 없다 보니까 개인이 돈을 주고 서비스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서비스차 형태입니다. 여기 보면 짐이 다 실려 있잖아요. 장사로 가는 사람들, 뭐 그 다른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비스차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여전히 이런 차들, 이거 목탄차라고 부르죠. 나무와 석탄을 떼기 때문에 연기가 이제 펄펄 나고 기름을 가는 차가 아니고 나무와 석탄을 떼러 가는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제가 그 구호에 굉장히 이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여기 보면 견인불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결성이라는 구호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뭐 죽음으로 그 지킨다 이런 의미인데 견인불발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이게 뭐 견인차, 견인이 안 됐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견인불발이라는 뜻은 앞에 있는 이 뜻입니다. 굳게 참고 견뎌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 요즘에 북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견인불발, 뭐 강구분투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충성심을 갖고 결속력을 갖고 가자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이제 생필품인데 제가 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뒤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우리 식대로 살아나가자 이거 2018년, 2019년에 가장 많이 봤던 구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북한이 정말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되거나 북미관계 개선이 획기적으로 되지 않는 한 북한은 이 자력갱생만이 살 길이다. 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또 지금 코로나까지 겹쳤으니까 역시 계속 요즘에 강조하고 있는 게 자력갱생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여기도 자력갱생이라는 구호. 뭐 소달구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야,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남한의 남조선의 모습과는 다르게 참 그 한가롭고 뭐 목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거기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북한 기차역이 있죠. 북한 기차역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북중 국경에 이제 답사를 가시는 분들을 이렇게 직접 모아서 그 현장에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모시고 가는데 버스에서 그렇게 이제 강의를 제가 하거든요. 가이드를 하면서. 근데 그 가시면서 북한의 건물이 보이는데 가운데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보이고 왼쪽에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 만세, 오른쪽에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만세라는 구호가 보이는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은 반드시 기차역입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게 모르시니까 가다가 버스에서 저거 무슨 건물이에요 질문하는데 한 2, 3일 지나면 전혀 질문 안 하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의 모든 기차역은 다 동일합니다. 가운데 김일성, 김정일 사진, 양쪽에 이런 구호. 이건 림토라는 기차역이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군인이 지금 누워있죠. 화면 아래쪽에. 네, 여기 누워있잖아요. 네. 이거는 기차가 와야 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 우리가 왜 증언해보면 기차 정해진 시간이 없이 와야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역시 군인들도 이렇게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 제2의 천리마 대진군호 제가 이 기차를 뭐 촬영한 게 2019년인데 북한에서 1964년인가 발간된 그 우표가 있어요. 우표에 보면 이 기차가 나옵니다. 천리마 진군호. 그러니까 뭐 몇십 년 된 기차가 여전히 다니고 있는 거고 해주에서 원성, 해주는 제일 아래쪽에 있고 원성은 제일 위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 원성 가는 이 기차 타면 탈북민들이 고향 다 거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군인 이 사람들이 지금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제가 찍은 곳이 중국이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궁금한 거죠. 바깥 세상이.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찍어 와서 확대를 한 건데 기관차 위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죠. 우리 탈북민들 증언 들어보면 고난행군기 시기에 그 빵통 위에 타고 가다가 뭐 사고 당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지금 국회의원 지성호 의원이 북한에서 그 빵통에서 떨어져서 뭐 이렇게 사고 당해서 그 얘기하는데 이 빵통은 이 차 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지금 보시는 것은 기관차 위에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최근에 뭐 북한에 이제 김정은 시대에 삼지연시를 새롭게 건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삼지연 군 건설에 사람들이 동원돼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시간이 18분인데 30분까지니까 한 10여 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빨리 해서
근데 이 장마당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모습만 보면 너무 많이들 우려하세요. 정말 1950년대, 60년대 같은 저 북녘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나? 그리고 정말 저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제 막 말씀들 하시는데, 근데 변화도 모습 보입니다. 이 장마당이에요. 이 장마당을 찍었는데 역전백화점이죠. 뭘 파냐 봤더니 사진시계, 도장가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여기에, 그리고 신파 특산물 식당 있고 택시도 보이죠.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요, 이게 그 장마당의 모습입니다. 북한의 장마당이고,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제가 이제 확대를 하면요, 이게 뭘 팔고 있는지가 다 보여요. 이게 한 번 확대한 거고, 요 장면이죠. 요 장면 동그라미 친 데를 한 번 확대를 한 거고, 이 사진을 한 번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네, 팔고 있는 게 보이죠. 네. 수박도 있고요, 사과도 있고, 뭐 토마토 같은 것도 보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자저울입니다. 전자저울이 곳곳에 지금 놓여져 있죠. 이 얘기는 정확한 무게를 재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지금 여기 돈을 주고 받는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거는 생수를 지금 팔고 있죠. 아까 어떤 사람들은 뭐 강변에 물을 뚫어 나온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또 생수를 사 먹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만큼 이제 빈부의 격차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이 사진에서는 제가 왜 캡처를 했을까요? 뭐가 보이시나요? 재밌는 거 찾으셨습니까? 이 아이 때문에 이게 북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소년단 스카프를 메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죠. 아디다스 옷을 입고 있죠. 이게 이제 북중 국경이다 보니까 이런 옷이 가능한데, 이게 결국은 그 비법행위라고 해서 입고 다니면 안 될 옷인 거예요. 그런데 뭐 저희도 사실 뭐 저도 이제 40대 중반을 지나고 있으니까 70년대를 경험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70년대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영화나 뭐 이렇게 보면 얘기하잖,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죠. 장발, 청바지, 미니스커트 이렇게 단속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역시 북한 주민들도 이게 단속하면 또 입고 나가고 뭐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쓴 책 중에 이 장면인데, 여기죠. 네. 이게 담배를 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쓴 책 중에 이 북한 담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프로파간다 브랜드의 변주곡이라는 부제목인데, 제가 모은 이게 이제 북한 담배거든요. 근데 뭐 한국에서도 이제 요즘에 흡연을 잘 안 하기 때문에 한국 담배 종류가 어느 정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북한 담배를 제가 책으로 내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모은 북한 담배 종류가 이렇게 상표가 다른 종류가 200종류나 됩니다. 북한 담배가요. 실생활에서도 북한 담배를 하나 주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디자인과 이 상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표 안에는 반드시 선전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파간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제품을 만들었으면 보급을 하면 배급을 주면 된다 생각하는데, 각각의 다른 모양과 디자인, 색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품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북한의 어떤 변화를 또 읽을 수가 있고, 역시 이거는 이 장마당의 모습을 영상으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입니다. 북유로 가는 길, 평양에서 베이징 가는 기차가 다니죠. 이거는 이제 북한 기차인데,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라는 국장이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평양에 단동 가는 기차죠. 그리고 이 버스는 북한 버스입니다. 평북이라는 번호판이 쓰여 있죠. 이건 신의주 압록강 단동으로 가는 철교에서 제가 찍은 건데, 근데 뭐 놀랍게도 이 기차와 버스를 탈 수 없는 유일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죠. 대한민국 사람만 지금 이 기차와 버스를 탈 수 없다라는 사실이고, 이 두 분은 고향이 북적인 탈북민인데 20년 만에 지금 북중 국경에 가서 고향 땅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북중 국경에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갈 때 꼭 고향이 북쪽이신 탈북민 한두 분은 꼭 같이 가면 좋다. 왜냐하면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길에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이분은 고향을 볼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뭐 일상에서 찾는 통일의 시선인데, 제가 통일의 눈으로 부산을 다시 보다라는 책, 또 통일의 눈으로 제주를 다시 보다, 또 통일로 서울, 그다음에 뭐 백령도, 이렇게 이제 계속 지역을 넓혀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제 부산이니까 부산부터 출발을 했는데, 이 책을 쓴 계기는 통일이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의 일상 가운데서 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좀 정말 통일이라는 게 우리는 돈으로만 늘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초등학생에게도 늘 초등학생이 알 만큼 우리는 늘 그렇게 가르쳤어요. 통일이 왜 필요하냐, 통일때 뭐가 좋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늘 북한의 지하자원을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의 노동력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노동력 앞에는 값싼이라는 단어가 붙거든요. 저렴한 노동력.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런 표현들을 고향의 탈북민 분들이 보면, 뭐 탈북민이 아니더라도 같은 인간으로서 왜 저쪽의 사람들은 값싼 노동력으로 표현이 돼야 될까? 그리고 항상 아까 그 기차도 봤지만 우리는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는 꿈을 꾸자고 늘 얘기를 하고 있고, 뭐 평양냉면 먹고 백두산에 수학여행 가는 꿈을 늘 아이들한테 가르치지만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유라시아까지 가는 기차를 탄다면 거기에 남쪽과 고향이 북쪽인 사람이 함께 타서 함께 가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이 북쪽인 양강도 해산에서 온 탈북민이 있다면 그 탈북민이 양강도 해산에서 들려서 거기에 있는 가족들을 태우고 함께 유라시아를 가야 되는 꿈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늘 그냥 북한의 지하자원 캐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뭐 3천억에서 1조 3천억인가 있다, 1경 3천억이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돈이 도대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1경 3조 얼마라고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뭐 그런 지하자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의 통일이 아니고 경제적인 통일의 가치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들도 우리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 관점에서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북한이 아닌 북한의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백령도에 가보면요, 백령도에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인천에서 4시간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부산에 살고 있는 저는 여기에서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인천 가서 인천에서 배 타고 4시간을 가야 백령도를 가는데, 백령도에 가면 여전히 이런 게 남아있어요. 이게 용치라는 겁니다. 북한군의 그 해안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정말 용의 이빨처럼 이 해안가 곳곳에 이렇게 세워놨거든요. 여전히 분단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제가 놀랍게도 이 쓰레기를 본 거예요. 예, 서해오도는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뭐 이곳을 이제 서해오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서해오도에 쓰레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모든 해안가에 다 쓰레기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떠밀려온 쓰레기, 뭐 폐오고 이런 건데 그 안에 바로 뭐가 있냐면 북한 쓰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사실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책 표지도 처음 공개하는 거고, 12월 3일 날 이 책이 이제 세상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쇄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서해오도에서 북한 쓰레기를 줍다라는 책을 냈고, 만약에 제가 준 북한 쓰레기가 한 종류고 그리고 포장지가 그냥 단순한 비닐봉지였다면 절대 이런 책을 못 냈을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이 서해오도를 다니면서 준 북한 쓰레기, 서해오도는 여기인데 백령도, 대청도는 정말 멀죠, 인천에서. 이게 행정상으로 보면 북한 땅입니다, 거의. 이 북광안개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쓰레기가 이쪽으로 이제 많이 밀려오는데, 제가 주운 쓰레기의 종류가 쓰레기라고 표현하지만 저한테는 보물이죠. 얼마를 줬냐면 1,414점을 준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이건 모양과 디자인과 색상이 다 다른 거예요. 뭐 음료수, 빵부터 해서 과자, 뭐 심지어는 그 물수건, 또 이 자파류, 농약까지 다 주었어요. 물론 이제 포장지인 거죠. 포장지를 이렇게 이제 주어서 그걸 봤는데, 몇 개만 소개하면요. 이 북한의 포장지, 과자 포장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헬로키티 그 캐릭터죠. 오른쪽에 있는 건 평양 곡상공장에서 나오는 사탕 캐릭터예요. 네. 그리고 이 영리한 너구리, 북한의 굉장히 유명한 명작 만화 애니메이션이죠. 그 영리한 너구리를 지금 이 포장지에 한 겁니다. 왜 했을까?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식대로의 멋진 디자인을 만들어서 이 제품을 생산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영리한 너구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2020년 12월 1일 날 생산한 감자가루 튀기 뭐 이런 것들도 줄 수가 있었고요. 곳곳에 이렇게 그 캐릭터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공장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이 재밌는 게, 예를 들면 탄강이라고 쓰여 있는데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생산하거든요.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 공장 생산한 곳이 항해북도 체육인 후방 물자 생산 사업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항해북도 속도전 청년 돌격대 수출 원천 생산 사업소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초콜릿 과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청년 돌격대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뭐 공장도 엄청나게 많이 파악할 수 있고, 우리는 아침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굉장히 논쟁 많죠. 북한에서 아침을 꼭 먹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기 지금 보시면 그 글씨가 새겨져 있죠. 아침을 만든 사람들, 특히 학습에 열중하는 대학생들과 사무원들은 아침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장지 안에서도 아침 식사로 그저 그만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서체가, 이게 지금 이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서체입니다.
서치가 지금 5종류거든요. 이 포장재 안에서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단순한 그런 제품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포장지 안에서. 예, 그리고 스피룰로나 어쨌든 북한이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1세기 가장 이상적인 영양식품이 스피룰로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빵하고 과자를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아이들이 먹는 단물, 캐릭터 굉장히 예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유 종류 정말 많습니다. 이게 다 상표예요. 우리 지금 브랜드인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왜 이렇게 브랜드를 많이 만들어낼까? 고유한 이 CI까지 그런 점도 우리가 한번 독특하게 볼 수가 있고, 우유죠. 사실 한국보다 우유 종류 더 많은 것 같아요. 귤, 포도, 파인애플, 딸기, 뭐 참외, 복숭아 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이스크림 종류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종류 아이스크림이 35종이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 뭐 베스킨으로 시작하는 땡땡 그 31 그거 말고 그냥 우리가 왜 슈퍼마켓에 가는 아이스크림 종류가 30종류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주운 것만 사도 30종류가 넘습니다. 에스키모. 라면 이 두 개 굉장히 지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랑 이 포장지랑 이건 신라면이고 이거는 북한의 즉석국수입니다. 이 디테일한 부분들 노란색에 검은색 이 삼각형 표시까지 완전 다 따라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행성 한우 그 삼양에서 나온 캐릭터고 얘는 북한 캐릭터입니다. 닮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캐릭터나 이런 거 따라하기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맛내기 조미료거든요. 엄청나게 종류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약품도 생산하죠. 이 간염 알약입니다. 알약. 그리고 링거병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가루비누인데 여기에서도 재밌는 게 있어요. 이 가루비누면은 우리 그 세탁할 때 그걸 쓰는 건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여성들의 벗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왜 빨래는 항상 여성들의 몫일까? 라는 생각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 뭐 여성들의 벗 뭐 또는 주부들이 굉장히 편하게 빨래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이 포장재 안에 또 그대로 녹아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지막인데 제가 30분이 다 됐는데 딱 1분만 더 쓰면요. 그 마지막입니다. 엄마의 엄마라는 책을 사실 썼고 오늘 강의 내용 중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제가 따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에서 만난 그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걸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또 북한에서 한류에 대한 것도 제가 따로 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 엄마의 엄마라는 책은 제가 중국에 가서 만난 탈북 여성 100명의 면접을 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온 탈북민이 아니고 중국에 지금도 있는 탈북 여성을 만나는 거죠. 현지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국내에 와 있는 탈북민의 숫자가 3만 5천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에 70%가 여성이잖아요. 근데 그 70% 여성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에 생활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회복지가 통일 이후도 중요하지만 통일 과정 그리고 지금의 단계에서도 사회복지가 너무 중요하고 그 대상자가 우리가 바로 이 탈북 여성들인데 그 탈북 여성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에서의 생활을 먼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탈북민을 대할 때 엊그제까지 북한에서 살다가 북한에서 와서 빨리 북한의 것을 잊어버리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라 자꾸 이런 방향으로 가지만 대부분의 그 70% 이상의 여성들이 중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과 정책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탈북민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또 남성들 최근에 북한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부끄러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네, 아주 생생한 그 북한 사회의 모습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게 다녀오셔서 찍은 사진들 저희 너무 편안하게 따뜻한 방에서 네, 본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 한번 다시 또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 우리 좀 궁금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찍으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이제 더 공부하고 더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듣고 알고 있었고 또 주변의 탈북민들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었지만 또 이렇게 생생하게 사진을 보고 또 교수님께서 포인트 두시면서 이렇게 보고 계시고 변화를 따라가면서 보시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잡아주셔서 저에게는 아주 좋은 학습의 시간이었고요. 또
이거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더 얘기해주고 싶다. 또 이거에 대해서도 또 더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셔서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에도 또 모셔서 그때도 더 생생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거기 사람이 살고 있다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통일을 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이 지향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주를 어떻게 할 거냐, 뭐, 땅을 어떻게 나눌 거냐, 뭐, 우리의 그 돈을 어떻게 환산할 거냐,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거에 대한 연구도 있어야 되고, 또 뭐 헌법은 어떻게 합할 거냐서부터 다양하게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 사람들끼리 같이 살 때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 사람과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살 것인가, 이거를 별로 고민한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 안에서 같이 이제 그걸 고민해보자라고 이제 만든 게 우리 통일사회복지 포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교수님하고 저희 모두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아마 앞으로 함께 같이 논의할 시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강동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 넷째 주 수요일에 학술 포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성은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강의를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다음 포럼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